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문주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마이크로 틱을 이용한 진공 히트파이프 및 배터리 전극 용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재직 중인 기관은 세종대학교인데,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연료체 연구뿐만 아니라 용접 혹은 이런 미세먼지 관련한 연구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제작했던 히트파이프고요. 히트파이프인데 사이즈가 한 80mm의 80mm 크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배터리 이런 그 히트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접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구리판 2개 안에 반드시 이 작동유체인 물이나 아세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물이나 아세톤을 잘 홀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이크로 티그가 필수적입니다. 이 마이크로 티그는 사실 히트파이프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용접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제가 주로 미국에서 사용했던 이 기술이,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이 기술이 선스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용접기를 이용한 아주 작은 티그 용접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이나 혹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회부총리상을 받아서 학위를 마쳤고,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연구재단의 지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접은 사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진행했었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연료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연료체 분야 중에서도 배터리 쿨링이라든지 혹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프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멀티페이스 관련한 이런 상변화 연구, 그리고 열교환기 같은 수치 해석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를 이용한 최적화 방식, 이런 설계 최적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혹은 열적인 평가를 각각 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은 한 20개 정도 작성을 했었고, 현재도 계속 평가나 자문을 진행을 해서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혹은 애기평, 상기평, 건설기술평가원 등에 대해서도 평가나 혹은 자문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료체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주로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서 이제 연료체 관련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실험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는 주로 용접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경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사용했던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 티그를 이용한 용접이라든지 혹은 이런 진공을 잡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택 인포메이션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접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 혹은 전화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료체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쿨링이라든지 혹은 세이프티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서 설계를 직접 해보고, 열교환기라든지 차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많이 다뤘던 분야는 이 상변화, 물이 증발을 하거나 혹은 물이 끓을 때 발생하는 잔열을 이용해서 냉각을 한다든지 혹은 컨덴세이션이 되면서 응축이 되면서 표면에 열 전달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 표면을 바꿔서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서머 그라운드, 이제 미국에서나 혹은 이제 포닥 과정 중에서는 이런 서머 그라운드 플레인이나 혹은 히트파이프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구리 표면에
예를 들면 다공성 표면 처리를 하고 사진으로 이제 촬영을 하거나 혹은 직접 용접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해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웰딩에서 주로 이제 스팟 웰딩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용접 크기 대비해서 제가 진행했던 크기는 약 0.5mm 혹은 50 마이크로 정도부터 약 한 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스팟 웰딩을 진행했었고, 실제로 이 히트파이프를 제작했을 때 진공도가 거의 100% 잡히는 히트파이프를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표면 안쪽에 뭐 다공성 처리를 하거나 전기 도금을 해서 이제 다공성 처리를 하면 이제 상변화 열전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거나 혹은 안에 이제 테프론 처리를 해서 이제 응축이 더 잘 되게끔 그리고 열전달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도 많이 진행했었고, 좋은데 논문 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히트 앤 마스 트랜스퍼 같은 이런 좋은 저널에도 많이 논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연구는 히트파이프 연구를 주로 많이 진행하고, 실제로 삼성전자나 지금 없어졌지만 LG 모바일 같은데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히트파이프를 직접 제작하거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군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군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통은 전자기기 같은 고발열 혹은 고출력을 요구를 하는 이런 제품을 효과적으로 냉각을 하거나 혹은 열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히트파이프를 직접 제작하고,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그런 미국 대학이나 혹은 한국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접입니다. 그래서 용접은 뭐 이제 특정 이제 회사를 이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경험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호를 노출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사실 가장 큰 업체가 된 이 그 웰딩 업체는 국내에도 이제 공식 벤더가 있고, 실제로 크기가 10mm나 30mm까지 굉장히 큰 범위까지 용접이 한 번 스팟으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유튜브 이제 그 스크린샷을 이제 따왔는데, 이제 보통 이 선스톤 웰더스의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르곤 가스고요. 그래서 아르곤 가스를 이제 주입해서 이 관 안쪽으로 주입해서 실제 용접되는 부위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잘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연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처럼 생긴 이런 틱 웰더가 안에서 여기서 스파크가 튀면서 굉장히 얇은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10마이크로 되는 얇은 이제 시트라든지 혹은 굉장히 두꺼운 모재 같은 이제 금속 모재 같은 경우에도 용접이 모두 다 가능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LCD가 있는데 이제 파워를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스팟 용접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고장이 난 부분에 용접을 진행을 해서 금속 두 개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금속이 용접이 가능한데 주로 제가 이제 진행했던 거는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구리 혹은 알루미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공식 벤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데모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데모를 진행하고, 또한 이제 실제로 제가 이 공식 벤더하고는 접촉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주로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모든 금속에 대해서 모든 두께 모든 금속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과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서로 다른 이제 성질의 금속을 갖는 경우에도 모두 다 이제 용접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와에서 이제 핵심은 파워와 이 용접되는 듀레이션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금속의 서로 다른 금속 혹은 같은 금속의 모든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용접기입니다. 대신에 가격은 당연하게도 이 제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CNC나 레이저나 이제 개조 옵션 같은 경우를 이제 모두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비밀은 이제 요 웰더의 이제 비밀은 사실 요 연필과 같은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제 망원경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용접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작은 부분을 용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파크가 튀면 이제 눈이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이제 셔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니터 암처럼 생겼는데 이 모니터 암은 모두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된 요 망원경 부위와 그리고 요 연필 같은 실제로 연필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필 같은 이 촉에 실제로 이 분리가 가능하고 또 LCD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CNC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비싼데 CNC를 직접 이제 세팅을 한다. 이제 예를 들어 배터리 쿨링을 위해서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모두 분리를 해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티그 웰딩인데 마이크로 티그를 이용하는 장치인데 이 마이크로 티그가 아니라 이제 뭐 레이저라든지 뭐 다른 이제 좀 큰 사이즈의 이제 레이저 옵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주얼리, 이제 고급 주얼리 같은 경우에 용접하는 데 사용이 되고 배터리 이제 전극 용접에도 많이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히트 파이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지금 두 개 이제 모재를 용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비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요 비드의 사이즈가 약 1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mm 정도에 해당되는 이 아주 얇은 금속을 용접을 해서 저는 실제로 이거를 진공을 10-7승 토르까지 잡아서 논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는 배터리 쿨링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배터리 쿨링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 전극 용접이겠죠. 그래서 배터리 전극 용접을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다음같이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를 용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펜촉, 이건 좀 다른 펜촉인데 넓은 펜촉을 이용해서 이제 CNC 머신닝을 통해서 이제 용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요 전체 모듈은 상당히 가격이 고가에 약 가격대가 요 가격이 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만원에서 약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 뭐 옵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요 장비를 직접 제작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하신다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는 약 16kW 정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파워인데 이런 파워를 이용해서 용접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지나갔는데 상대적으로 작업 시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펜촉에서 나오는 용접으로 인해서 발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발열의 온도가 뭐 이제 그 온도가 한 40도에서 한 60도 혹은 8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과열이 되면서 금방 과열이 되면서 이제 이 용접기의 소프트웨어가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은 약 한 1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보다 좀 약한 파워를 쓰신다 할 때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용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용했던 그런 구리판은 주로 0.4mm의 0.4mm 구리판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크기는 실제로 80mm by 80mm 사이즈고, 그리고 두 개의 판을 실제로 용접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튜브가 하나 있고 이 튜브를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물을 집어넣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튜브가 16분의 1인치에 해당하는 튜브입니다. 그래서 구리 튜브를 용접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실제로 이 1시간 정도가 넘어가면 소프트웨어가 중단이 되는데, 이게 발열의 문제가 가장 크고, 사실은 여기서의 그 쿨러가 있는데 팬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팬이 있는데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냉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냉각 장치라든지 혹은 이제 팬이라든지 혹은 뭐 서머 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아이스팩 같은 거를 이제 옆에다 두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용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이제 1시간 용접하고 쉬었다가 다시 1시간 용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정도까지만 제 이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진행했던 걸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장점이 있고 단점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NC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뭐 CNC 모듈이라든지 혹은 컴퓨터라이즈된 이제 형태가 있다면 이 용접기가 연필처럼 생겼기 때문에 연필처럼 달려 있는 부분을 로봇 손이나 이런 것들로 잡아서 톡톡톡 찍어내면 원하는 파워의 그 용접으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양산처럼 이제 용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이런 미세 용접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기계공학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용접 부분에서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런 커퍼 프로스 미디어 이제 전부 다 구리였고 구리 101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주로 맥마스터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고요, 진행을 했고, 이제 80x80의 총 크기에서 이제 이런 구리 이제 스트립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실같이 생긴 것들을 일일이 다 이것도 용접기로 붙여가지고 이 두 개를 두 면을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1.4-10의 -7승 헥토파스칼인데 약 한 -10의 -7헥토르인데, 이게 왜 해당 정도로 나오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가장 미니멈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프레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프레셔까지 도달하는 수준까지 아주 미세한 용접이 가능하다는 게 제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이런 용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용접 방식일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런 미세 용접 부분에 집중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논문도 제출하고 이제 뭐 상용화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얇은 구리판 두 개 안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들어있고요.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이제 상변화를 일으키면서 실제로 현열보다는 잠열을 발생시키면서 한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열저항을 훨씬 더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용접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실제로도 제 용접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 지금 촬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원활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요게 실제로는 대기압 상태에 있는 이제 히트 파이프인데, 이걸 지금 스웨이즐락 튜브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체결을 하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스웨이즐락 밸브 반대쪽에는 진공이 잡혀 있습니다. 진공이 잡혀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최소 수치인 1.4 10의 마이너스 7승 헥토파스칼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대기압에 있었던 안에 히트파이프가 공기를 안에 있는 걸 빨아들이면서 이제 그 진공 이제 프레셔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히트파이프에 제가 용접했던 이 히트파이프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대기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대기압을 리딩하겠죠. 하지만 이 안에가 완벽하게 이 용접기로 밀폐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1.9-10-7승까지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열 전달도 굉장히 좋아졌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리는 한 요 정도의 그 서머 레지스턴스 값을 가지는데, 열 저항 값을 가지는데, 이런 용접 기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열 저항을 급격하게 줄이고 온도에 따라서도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인 0.2 kW에 도달하면서 실제로 컴퓨터 칩이라든지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냉각 효과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스팀 컨덴세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응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실제로 테프론 코팅이라든지 뭐 이런 열 전달 측정과 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논문으로도 제출돼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컨택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경기중개청에서 요구하는 그 자문 방식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